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리스트를 배웠죠, 그죠? 어, 그러니까 리스트랑 이제 비슷한 이제 내장 자료형이 그 튜플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튜플. 그래서 이 리스트와 튜플의 차이점을 일단 보겠습니다. 리스트와 튜플. 자, 튜플이라는 거는요, 한 번 만들고 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떤 색칠,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많은 컬러 중에 블랙과 레드를 먼저 구입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거를 리스트에 이제 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담을 수가 있겠죠, 그죠? 어, 그쵸? 이게 리스트 만든 거잖아요, 그쵸? 어.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블랙과 레드로만 갔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그리기를 좀 이제 연습을 많이 하다가 추후에 내가 그린이라는 녹색, 그린 색상을 구매하려고 이제 직접 찾아갔어요. 자, 그렇게 구매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추후에 그린 색상 구매 시 그냥 추가하면 된다. 그죠? 리스트는 여기 추가 가능하죠, 그죠? 음. 자, 튜플은 일단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색상을 이제 우리가 구매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구매를 했는데, 자, 오늘 이렇게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튜플은 대괄호가 아니고 소괄호 안에 값을 넣는 겁니다. 소괄호 안에. 자, 이렇게 이게 튜플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튜플은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이제 우리가 색상을 구매 후에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비닐봉지 같은데 스티커나 이런 걸로 이제 붙여놓은 것과 좀 비슷합니다. 느낌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안에다가 데이터를 값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튜플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읽기 전용 리스트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 빼고는 좀 리스트랑 비슷합니다. 음. 그래서 읽기 전용 리스트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리스트와 동일하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 있죠? 이것도 중복이 허용이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값들도 가능하고요. true, false 이것도 가능하고 이런 방금 전에 한 거 문자같이 아무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아무 자료형이나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 접근이 가능하다. 자, 실행하면은 그쵸? 잘 나오죠? 접근 가능하고요. 자, 인덱스 슬라이싱 그러니까 슬라이싱을 통해서 원하는 값만 가져오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실행하면은 true라고 나오죠. 포함 여부도 i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가능. 그러니까 이 컬러 이 안에 튜플에 블랙이 존재한다. 존재하냐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포함 여부도. 그랬을 때 여기서 true라고 뱉으면은 이 안에 존재한다라는 말이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len 길이
확인도 가능. 길이는 당연히 2라고 나오겠죠, 그죠? 현재 두 개가 존재하니까. 뭐 이 외에도 있습니다. 카운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어떤 값이 몇 개 있는지. 그리고 인덱스는 우리가 했었죠. 어떤 값이 어디에 있는지. 자, 그리고 요거는 잠깐 이거는 이제 주석 처리 한번 하고 여기서 또 할게요. 이렇게 주석 처리. 요거는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때 아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적으면서 안 해도 되고. 자, 컬러 2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튜플은 이렇게 선언이 가능하죠. 이런 작업을 이제 패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P1, P2 이런 작업을 언패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1에는 이게 들어가고요. 이 P2에는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P1 변수에 이렇게 넣은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프린트하고 P1을 찍어 보겠습니다. 블랭 잘 나오죠? 그 다음에 P2 레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실행하면은 그죠? 이렇게 나오죠. 잠깐만. 그쵸? 이걸 패킹이랑 요거 언패킹, 이건 패킹. 그래서 요 첫 번째 있는 게 이렇게 들어가고 요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넘버스 튜플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1, 2, 3, 4, 5를 넣을게요. 그 다음에 자 N1, N2 그 다음에 요게 있습니다. 요거 요 에스터리스크.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넘버스 T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하고 이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거 실행 하면은 이거는 실행하면은 3, 4, 5가 나오죠. 그죠? 자, N1은요 요 1, 2 이렇게 들어가고 2가 이렇게 들어가고 요 나머지 있죠. 나머지 값들은 이렇게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은 N1 그 다음에 2는 N2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튜플이 아닌 리스트 형태로 된다. 필요에 따라 위치는 변경 가능. 이게 필요에 따라 위치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하고 제가 T2라고 하겠습니다. 실행하면은 그쵸? 필요에 따라 위치 변경 가능. 그래서 이게 현재 이렇게 보고 있죠? 이거 자, 이거를 2024년 7월 25일 자, 영상을 잠깐 제가 멈춰놓고 자,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 세트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세트.
세트는 이제 리스트 튜플과 같이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뭔가 여러 개의 데이터 저장. 그리고 세트는 이제 값들의 순서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복 허용이 안 됩니다. 값들 안에 들어있는 값에 대한 중복 허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트를 선언하는 방법은요. 자, 중괄호를 쓰는 겁니다. 중괄호. 이렇게 중괄호. 자,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친구가 먹고 싶은 과일이요. 자, 귤이 있고요. 사과가 있고요. 포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친구가 먹고 싶은 과일이 자, 오렌지가 있고요. 배가 있고요. 이렇게 포도. 이제 C라는 친구가 이제 있는데 이제 사실 A랑 B랑 겹치는 음식은 본인이 선택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A와 B가 우리 눈으로 보면 바로 알 수 있어, 우리는. 그죠? 우린 여기 다 보여 있어요. 그죠? 보고 있어요. 그죠? 뭐가 겹치는 부분인지. 공통적으로 겹친 과일은 뭐예요? 포도죠? 자, 인터 섹션이라고 해서 교집합입니다. 자, 프린트 A 하고 점 하나 찍고 인터섹션 그 다음에 B라고 하시면은 A와 B 중에 겹치는 거 그죠? 이 부분에 있는 포도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니온이라고 있습니다.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프린트 자, 아이고.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합집합이라고 하면 전부 다 나와야겠죠, 이거. 그쵸? 이거 나오고 다 나와야겠죠, 그죠? A와 B에 있는 거. 자,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만 나와요. 왜? 데이터가 중복이 허용이 안 돼서. 중복 허용이 중복 허용이 되지 않아서 포도는 하나만 가져온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퍼런스라고 있습니다. 차집합. 자, 프린트 실행하면은 뭐예요? 사과 귤 나오는 거. 차집합. 그 다음에 자, 이제 세트는 아까 위에 뭐라고 적어 있어요? 적혀 있어요? 값들의 순서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이 불가능하다. 어, 어. 이렇게 그냥 마이 프루트 과일이란 뜻인데 그냥 줄였어요.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사과가 들어있고요. 자, 포도가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먹고 싶은 과일을 이렇게 샀는데 귤, 사과, 포도를 이렇게 샀어요. 근데 배도 먹고 싶대요, 갑자기. 추가하는 거는 add입니다. add. 이렇게 추가하시면 그래서
프린트. 자, 실행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중복을 하고,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의 순서가 이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죠, 그죠? 원래대로라면은 귤, 사과, 포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과, 귤, 포도 이렇게 나와요, 그죠? 순서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추가를 했어요. add라는 함수를 써서 실행하면은 배가 이렇게 추가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귤, 사과를, 포도를 먹다가 배도 먹고 싶어서 배를 추가했는데, 아, 난 이제 귤은 그만 먹을래 하면은 귤을 삭제해줘야 되잖아요. remove 쓰시면 돼요. remove. 여기다가 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실행 하면은 귤 사라졌죠. remove. 자, 그 다음에 아, 난 이제 배불러서 다 못 먹겠어 라고 하면은, 자, 클리어를 쓰시면 돼요. 클리어. 클리어라는 거는 모든 값 전부 삭제입니다. 자, 실행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 다시 한번 이 프린트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없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 자, 제가 여기 뭐라고 적었어요? 모든 값만 삭제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비어있는, 그렇죠? 빈 세트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데이터가, 값이. 그래서 그 비어있는 것까지 싹 다 삭제하려면은, 싹 다 삭제하려면은, 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완전 삭제. 이제 오류 나겠죠? 자, 이제 오류 날 겁니다. 오류 났죠, 그죠? 그런 거 없다고. 오류 났죠? 자, 그 다음에, 자, set 메서드 종류. 카피라는 게 있고요. 카피는 세트 복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카드라는 거는 값 삭제인데, 해당 값이 없어도 에러 발생이 안 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두 세트에 겹치는 값이 없는지 여부. 다른 세트의 부분 집합인지 여부.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세트의 상위 집합인지 여부.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다른 세트의 값들을 더한다. 저번에 업데이트라는 건 한번 해봤죠, 그죠? 우리 그거 할 때. 아무튼 이 정도. 일단 요거를, 자, 요거 리스트 튜플 세트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뭐예요? 자, 튜플은 한번 만들고 나면 수정이 불가능한 거고요. 리스트는 그냥 수정이 가능한 거죠. 추가도 계속 가능한 거고, 그리고 순서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튜플 같은 경우에는 선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소괄호를 열고 닫고 하셔야 되고요. 선언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런 값을 넣어줬으면은 초기 값을 이렇게 넣어줬으면은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뭐 원하는 위치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거고, 인덱스 슬라이드를 통해서 원하는 값만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i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포함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고, len 길이죠. 길이 확인도 가능하고, count 어떤 값이 몇 개 있는지, 인덱스 어떤 값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함수만 그냥 적어놓은 거는 뭐 튜플의 count 함수 뭐 이렇게 치면은 나오니까 이런 거는 예제 한번 만들어봐서 제가 따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발견을 드린 거고, 나중에 하실 때는 그냥 이거를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한 거를 튜플하나 선언한 거를 패킹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반대로 이제 해서 여기 안에 P1, P2 해서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언패킹이라는 겁니다. 이게 결과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 별 표시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데, 이걸 붙여주게 되면 뒤에는 뭐 아더스가 아니고 다른 게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적어주면은 나머지를 말하는 겁니다. 요 두 개가 하나 들어가고 두 개 들어가고 나머지 3, 4, 5가 이렇게 들어간다. 근데 그때는 튜플이 아닌 리스트 형태로 된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위치는 변경 가능한다라는 게 이런 말이죠. 앞에도 올 수 있고 뒤에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요 N1과 N2 사이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요 양끝 번호를 제외하고 요게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 자, 세트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개 데이터 저장하는 거는 위에 있는 이제 리스트와 튜플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 들어가 있는 값들에 대한 순서가 보장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안에 넣는 값도 중복이 허용이 안 된다. 선언하는 거는 앞에 뭐 이렇게 이름 적어주고 변수명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안에 값들 그리고 중괄호를 사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거를 써서 교집합 겹치는 부분만 출력을 해봤고 합집합 전부 다. 근데 여기서는 이 전부가 나올 줄 알았지만은 중복 허용이 되지 않아서 코드는 하나만 가져왔죠. 차집합 요거랑 비교했을 때 다른 거 가져오는 거. 그다음에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이 불가. 왜? 순서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았죠. 그죠? 요거 찍어봤을 때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야 되지만은 이렇게 엇갈렸죠. 순서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인덱스를 통해서는 접근이 불가하고요. 이제 만약에 데이터를 하나 추가해야겠다 그러면 이 add라는 함수를 써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난 더 이상 이건 필요 없어라고 하면 remove를 통해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필요 없어라고 하면은 그냥 clear라는 함수를 써서 이 안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삭제. 그렇지만은 이 clear를 썼다고 해서 이 세트가 날아간 게 아니고 그냥 비어있는 빈 세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완전히 삭제하려면은 delete라는 걸 써서 완전 삭제해줘야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한 번씩 다 검색을 해서 쭉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제 하나 넣고 출력해보고 이런 식으로 넣고 예제 하나 출력해보고 이런 식 예제 하나 출력 예제 하나 출력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더 추가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검색 조금만 하면 나오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고 하면 더 이해될 거예요. 이게 리스트 세트 그 다음에 리스트 튜플 세트 이겁니다. 남은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한번 여기다가 쭉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리스트 먼저. 자, 리스트의 선언은 어떻게 하죠? 리스트 1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죠? 자, 리스트는 순서 보장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은지님, 순서 보장 되나요? 혜진님, 리스트는 중복 허용이 되나요? 데이터의 중복 허용? 당연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접근은 어떻게 하죠? 자, 기호님 접근 어떻게 해요? 리스트의 접근. 자, 인덱스로 하죠, 그죠? 리스트 1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재용님, 수정이 가능한가요? 수정 가능하죠. 그 다음에 추가하는 함수에는 append, 그 다음에 insert, 그 다음에 extend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삭제하는 메서드에는요 remove와 그 다음에 pop, 그 다음에 clear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튜플의 선언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소괄호로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순서 보장이 되나요, 안 되나요? 순서 보장이 된다. 그 다음에 중복 허용이 된다. 그 다음에 접근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자, 은지님 튜플 수정 가능한가요? 수정 불가능. 그 다음에 추가는 삭제는 불가능.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던데? 세트. 자, 선언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다고 했죠? 중괄호로. 그 다음에 안에 값들이 값 1, 2, 3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자, 세트는 순서 보장이 어떻게 될까요? 순서 보장이 내가 넣은 값들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됩니다. 중복 허용 값들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접근은 수정 추가는 뭐예요? add 그 다음에 업데이트 그 다음에 삭제 remove 그 다음에 스카드 그 다음에 팝 클리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 선언 어떻게 해요? 우리 배웠던 거 똑같지만 여기다가 키와 밸류 값을 넣어주죠, 그죠? 자, 순서 보장 가능.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버전마다 조금 달라요. 3.7 버전인가? 그 이상부터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중복 허용 X. 뭐에 한해서? 키값에 한해서. 키값이 동일한 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미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쵸? 키값은 동일한 키가 들어갈 수 없고요. 그 키에다가 기존에 이제 내가 처음에 딕셔너리를 만들 때 어떤 사과하고 빨간색 그러니까 키값은 사과고요. 색깔 뭐 밸류 값에다가 빨간색이라고 적어놓으면은 여기에 똑같은 키를 적고 뭐 노란색이라고 적으면 기존의 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키를 추가하는 게 아니고 일단 밸류가 된다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추가하겠다 라고 하면 키값이 동일한 게 있기 때문에 중복이 허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접근은 뭐예요? 접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키값 넣고 또는 get 그렇게. 그 다음에 수정은 어떻게 해요? 수정은 가능하다. 밸류 값 수정 가능하죠. 그럼 추가 어떻게 해요? 밸류 값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아니면 업데이트도 되겠죠. 업데이트. 삭제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이제 사실 궁금한 게 이제 있겠죠. 이것도. 자, 이제 여기에 리스트, 튜플, 세트, 딕셔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각각 언제 써야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긴 배웠는데 이걸 언제 써야 되는지가 또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언제 이걸 활용해야 되는지. 자, 여러 값들을 뭔가 이제 순서대로 관리해야 한다? 그때는 리스트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 만들고 나면 바뀔 일이 없거나 혹은 프로그램 동작 중에 실수라도 값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을 막으려면 뭐예요?
튜플. 그리고 값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다면, 그리고 또는 중복은 안 된다면, 그럼 그때는 세트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키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싶다면 딕셔너리. 이거 참고해서 쓰실 때 이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 값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값이 바뀔 일이 없거나 바뀌면 안 될 때, 뭐예요? 튜플이죠, 그죠? 자, 튜플은 뭐예요? 위에 올라가 볼까요? 튜플은 추가, 수정, 삭제. 자, 추가, 그리고 수정, 삭제 모두 불가능한 읽기 전용이다. 근데 튜플 내에서도 수정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튜플 하나 이렇게 선언을 해주게요. 자, 안에다가는 귤, 그 다음에 사과 이렇게 넣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튜플 선언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리스트의 형태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1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리스트 하시고 괄호 열고 t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하면 리스트 형태로 바뀐다. 그래서 자, 리스트 1 점 하시고 어펜드 함수 쓰시면은 여기다가 코드를 추가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어펜드 메서드로 값을 추가. 자, 이거 한번 일단 찍어볼게요. 프린트 t 이거 먼저 실행하면은 일단 귤사가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프린트하고 리스트 1 찍어보면은 귤사가 포도가 나오죠. 근데 형태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값을 그러니까 튜플에서는 값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가 불가능한데 수정하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튜플의 형태를 리스트의 형태로 이제 바꿔놓고 이제 리스트에서 쓸 수 있는 그 함수 있죠? 그 함수를 통해서 어펜드를 시켜서 이 포도라는 과일을 추가를 시켜놓고 찍어봤더니 정말 들어갔어요. 데이터도 들어갔고 형태도 리스트 형태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t에다가 이제 이라는 함수를 써서 리스트 1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다시 감싸면은 이제 다시 튜플로 바뀐다. 자, 프린트 t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나왔죠? 형태 같죠? 위에 거랑, 그죠? 리스트랑 튜플의 모양만 좀 바뀌었고요. 자, 정리하면 자, 튜플을 리스트를 튜플로 바꾸기 위해서 튜플 그다음에 리스트로 감싸면 된다. 자, 이거 저장하고요.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리스트는 뭐예요? 보시면은 순서 보장이 되고요, 중복 허용이 되고요, 수정되고, 그죠? 접근도 가능하고 추가 삭제도 다 되죠.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중복값들을 제거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줄 넣고요. 그 다음에 사과,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요. 이제 배가 과일, 그렇죠? 이렇게 이런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복을 제거를 하고 싶대요. 근데 이걸 쓰시면 되겠죠, 그때는. 세트. 자, 이렇게 하면 세트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세트는 뭐예요? 중복값 허용 x 때문에 자, 프린트 이걸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출력 부분만 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좀 확인할 수가 있겠죠. 프린트 그렇죠. 기존의 리스트를 그대로 출력했을 때는 배가 3개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세트로 바꾼 이상 세트는 중복값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이 된 거는 다 제거가 됐죠. 그래서 배는 하나만 남고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리스트의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제거됐죠, 그죠? 이 안에 이제 이렇게 하셔도 문제가 없다. 자, 이거는 제가 한 3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진행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스트에 이제 값, 그러니까 중복을 제거해야 될 때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들어있던 데이터를 이렇게 제거된 상태, 즉 세트로 한번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리스트 형태로 가져와서 이런 값을 현재 볼 수가 있겠죠. 이 리스트 안에는 자 이제 자 세트가 이제 이런 거죠. 세트는 뭐예요? 중복 허용도 안 되지만 뭐예요? 뭐도 안 돼요. 순서 보장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프린트하고 요걸 보시면은 현재 이런 순서였던 게 순서가 바뀌었죠, 그죠? 해보면 순서가 뒤죽박죽 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순서가 중요하지 않는 그런 리스트라면은 그냥 써도 상관없겠죠, 그죠? 하지만 순서가 예를 들어서 중요하대. 그러니까 중복 허용도 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중복도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순서 보장도 중요하다. 그러면 세트로 변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뭘 이용해야 돼요? 딕셔너리. 딕셔너리라는 거는 순서를 보장하면서
키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놔야겠다. 이거를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이거는 리스트에서 세트, 그리고 세트에서 리스트,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다 출력이 돼도 헷갈리진 않겠죠, 그죠? 이거는 이렇게 딕셔너리에서 리스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아무튼 딕셔너리는 순서를 보장하면서 키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다 하나 만들어 볼게요. 리스트 2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귤, 사과, 배, 그 다음에 배 하나 더. 이렇게 3개를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트가 존재한다면 이제 제가 이제 딕셔너리로 바꾼다고 했죠. 그럼 kids 라고 하시고요. 안에다가 m list 2 자, 프린트.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데이터가. 리스트가 잘 만들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였던 거를 딕셔너리로 변환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프린트. 자, 이렇게 하면은 귤, 사과, 배 나오고 중복 허용 안 됐고 자, 리스트에서 이거 말로 풀었으면은 리스트에서 중복이 제거된 귤, 사과, 포도를 배구나 배를 키로 가지는 새로운 리스트가 아니고 딕셔너리가 생깁니다. 하나 생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때는 자, value는 값은 none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이 제거가 된 상태의 이 상태를 다시 이제 넣어주는 거죠. 자, 실행을 했고요. 프린트.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여기 아니구나. 리스트 이렇게 그죠? 순서도 이제 보장이 되었고요. 중복도 제거가 된 상태예요. 그죠? 자, 다시 리스트로 감싸면 키 값들만 뽑아서 리스트로 다시 변환. 자,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하면 처음 리스트를 선언했을 때 순서 보장이 된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위랑 아래랑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똑같은 중복 제거를 했지만 여기는 순서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는 순서는 보장을 하면서 중복까지 허용이 되지 않는. 자, 이거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했고요. 그대로 수업 페이지 가서 이것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돼요. 직접 해봐야 돼요, 무조건. 그냥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붙여놓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한데
실제로 내가 손으로 직접 써봐야 돼요.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 번씩 다 해봤죠? 한번 해봐야 돼요, 다. 무조건 한번 다 해봐야 되는 거고. 자,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라는 걸 한번 배워볼게요. 자, 상황 가정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회사에 납품한,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이제 어떤 한 회사에다가 납품을 해야 돼요. 납품. 그 제품 중에는 이제 제품 코드 번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의 제품화는 제품들의 리스트를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정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템스. 그 다음에 레드, 공이. 이건 따라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은 프린트 아이템수를 일단 잘 들어갔나 볼게요. 그럼 잘 들어갔어요, 그쵸? 현재 잘 들어갔습니다. 자,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자, 여기 좀 적어 놓을게요. 회사에 납품하는 제품들의 리스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반품 대상이 필요해. 반품 대상이 있어요. 반품 대상.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반품이라는 게 이제 요청이 와서 반품 대상은 자, 이제 여기 중에 이제 코드 중에 블루에 해당하는 거, 블루 컬러에만 해당하는 거 반품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반품 대상, 그러니까 블루에 해당하는 제품만 따로 뽑아서 새로운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뭐 반품? 뭐 리콜 아이템스라고 하겠습니다. 리콜 너무 기니까 앞에는 이렇게 약자로 쓸게요. 아이템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반품 대상 리스트입니다. 반품 대상 리스트.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 자, 뽕을 한번 쓰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뽕은 in 아이템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요. 자, 블루.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요것도 함수입니다. 함수. 요거는 제품명이 블루로 시작하는가?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제품명이 블루로 시작해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어펜드 시켜주는 거죠. 뭐를? 순회하는 거. 이 아이템스 안에 하나씩 꺼내서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프린트 R 아이템스. 자, 이거를 여기도 찍어보고요. 여기도 찍어보겠습니다. 자, 실행 하면은 그죠? 빈 거 하나 만들어줬고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블루로 시작하는 것들만 쏙쏙 뽑아서 여기다 넣어놨죠, 그죠? 요 함수 검색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블루로 시작하는 제품들로 이루어진 리스트 확인이 가능하죠. 자, 다시 한번 또 보면은 자, 리스트 컴프레이션 이렇게 철자는 이럴 겁니다. 컴프레이션.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리스트 내에서 어떤 해당하는 조건의 데이터만 뽑아내거나 아니면
값을 바꿔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다. 자, 이제 문법이라고 하면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리스트 1 있고요. 자, 여기 앞에다가는 변수 활용,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폼은 변수, 그 다음에 in, 반복 대상, 그 다음에 조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시. 예시는 뭐 이렇게 뭐 example list라고 해서 1, 2, 3, 4, 5 이렇게 만들고요. 자, 제가 뭘 할 거냐면은 리스트 컴프리헨션 이용해서 3보다 큰 숫자만 뽑아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걸로 새로 만들자. 리스트.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new 리스트.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게 문법입니다. 먼저 이제 m 리스트를 순회하면은 얘가 이제 순회를 하겠죠. 그 다음에 x가 뭐예요? 3보다 큰지 확인을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폼은 반복문 했던 것처럼 for x in m 리스트 있죠? 먼저 적고서 얘네가 순서대로 이제 x에 이제 뭔가 값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 x의 값을 임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폼은 앞에 있는 x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x라고만 적으면은 변경 없이 그냥 x를 쓰겠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x 요 위에는 첫 번째죠. 그러면은 이제 요 조건은 잠깐 없다고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자, 요 조건은 잠깐 없다고 생각할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 2, 3, 4, 5 그대로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x 플러스 1 하면은 이제 각 리스트에 1을 더한 값. 그래서 여기는 2, 3, 4, 5, 6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를 넣어주면은 곱하기 3을 넣어주면은 각 리스트에 3을 곱한 값. 그래서 뭐예요? 3, 6, 9, 12, 15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요. 자, 1번째, 그 다음에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를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번째라는 글자를 붙이면 1번째, 2번째와 같이 문자열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무 기니까 문자열로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겁니다. 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냥 썼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 여기다가 곱하기 3을 썼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게. 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
요 예시들 있죠? 요 예시들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요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뭐예요? 제일 뒤에 3. 이걸 넣어주면 이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 때 값이 뭐예요? 3보다 큰 경우에만 그 값을 사용하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 결과는 이제 if문이 없었을 때의 경우에 대한 그런 결과 값입니다. 그래서 if문이 있게 되면 x가 3보다 클 때, 즉 뭐예요? 여기서는 4와 5에 대해서만 새로운 리스트의 요소로 쓰이게 된다. 자, 프린트 출력해 볼게요. new 리스트 실행. 잘 나오죠?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아래에서 이제 예제를 통해서 어떤 느낌인 건지 그런 문법이 존재한다. is comprehension. 이거를 이제 for문과 현재 if문을 이렇게 썼었죠. 이렇게 안 하고 이제 append 시키는 걸 안 하고 한 번에 이제 하는 방법이 있죠. 요 위에서 했던 거를 아래에서 배웠던 내용을 적용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를 아이템스에 이렇게 넣고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할게요. 복잡하니까 이렇게 R 아이템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만들고요. m 아이템스 그다음에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프린트에 R 아이템스 실행하면은 잘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요 내용을 좀 풀어서 써보면요, 위에서 했던 내용을 요거 요 내용을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m 리스트에서 3보다 큰 값들만 그대로 사용해서 새로운 리스트로 만들어. 이게 이제 해석입니다. 리스트 컴프리hen션 이용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걸로 시작하는. 만약에 요 순회하는 동안에 여기 들어온 값이 요 아래 들어온 값이 요 블루로 시작한다면 그거를 그때 여기다 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R 아이템스라고 하면은 현재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레드로 시작하는 거는 나오지 않고 블루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해석을 써보면은 자 아이템스
아이템스라는 리스트에서 제품의 이름이 블루로 시작하는 경우에만 그대로 가져와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든다. 요 외에도 이제 또 있습니다. 그 외에 아이템스 1 하고요. 이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쓰고 이 앞에 이름만 좀 바꿀게요. 이렇게 1로. 그래서 아이템스 이거는 CR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색상을 CR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아이템들의 색상에다가 이제 R 플러스 SC라고 하겠습니다. 또 R in items.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실행 먼저 해볼게요. 프린트 아이템스 CR 출력하면 어때요? 이렇게 SC가 붙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적을까? 모든 모델명 뒤에 SC. SC는 뭐 그냥 스페셜 컬러라고 할게요. 스페셜 컬러. 이렇게 붙여준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 뒤에. 그래서 보시면 SC가 이렇게 붙죠?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언더바 붙여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 컬러는 스페셜한 컬러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소문자로 바꿔줘. 로어라는 걸 씁니다. 실행하면은 대문자로 되어 있던 게 다 소문자로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01년도에 레드 컬러이고요. 이게 02년도에 레드 컬러고, 이게 01번의 레드 컬러, 두 번째로 나온 레드 컬러고요. 이게 첫 번째로 나온 블루 컬러, 이게 두 번째로 나온 블루 컬러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이제 02번 제품만 뽑는데 뒤에 new라고 붙여줘. 이렇게 하면은 아이템스 new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view라고 적고 and 이거 스타트는 이걸로 시작하는 거고요. 블루로 시작하는 거. 얘는 02로 끝나는 거. 그래서 프린트 아이템스 new라고 하시면 모든 모델명 중에 02번 제품만 뽑는데 뒤에 new라는 글자로 실행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제가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